자, 제가 이제 오전 그리고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 간단한 교육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해외 선물에서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다른 점인데 그냥 좀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변동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은 좀 시작부터 알아봅시다. 가장 티나게 국내장이랑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일단 실시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국내장에서 보는 뭐 수급 상황이라든지 미결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해외 시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틱의 가치. 그리고 증거금, 만기, 거래 시간 모두 다 상품마다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시장 각 선물의 변동폭인데요. 우리가 이제 국내장만 하시던 분들은 또 해외장에 와서 좀 이제 난감해하는 부분이 수익 나는 금액과 손실 나는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국내장에서 선물 대응하던 걸 생각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갭 차이가 큰 거죠. 이제 수익 금액이 얼마가 나는가, 그리고 손실 금액이 얼마나 나는가, 이게 사실은 좀 티가 나게 차이 많이 나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심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실전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아닌 거죠. 늦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해외 선물의 변동폭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루에 한 계약으로 대응했을 때 가장 큰 손실 금액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걸 우리가 차트 보고 하루 변동폭이랑 금액이랑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계약 대응했을 때 또 돈을 벌 거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가. 일단은 한 계약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나의 이제 자본금에 맞춰서 계약수 조절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하루에 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기 대응, 단타 대응할 때의 기준인 거고, 그건 이제 하루치 변동폭만 우리가 알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오버나잇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려서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스윙 대응을 한다면은 사실은 하루 일주일 만에 이 변동폭을 보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변동폭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지나온 3개월 동안의 변동폭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3월 만기 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나스닥이 도대체 얼마나 움직였느냐. 고점은 15,268. 그리고 저점은 11,500.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3개월이라는 만기 사이에 이만큼의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15,268 빼기 11,491 하면 3,700포인트가 움직였어요. 그럼 3,700포인트는 20달러거든요. 곱하기 20달러를 하면 나와요. 그럼 75,540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9,500만원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최고점에 매수로 물렸을 때의 얘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스닥을 스윙으로 대응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금액. 그러면은 내 자본금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가? 그죠? 내 자본금에 맞춘 계약수를 정해야겠죠. 미니 나스닥을 한 계약하는 거, 혹은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을 뭐 2계약을 하는 거. 내 자본금에 맞춰서 계약수도 정해야 되고, 내 자본금에 맞춰서 상품도 정해야 돼요. 마이크로를 할 건지, 미니를 할 건지, 아니면 나스닥이라는 것을 포기할 건지. 그죠? 왜냐면 더 작은 변동폭의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단기 대응 위주로 할 거냐, 스윙 대응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결정해 나가야 돼요. 스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우리도
대응하면서 마지노선을 정하죠. 아, 이쯤에서는 그래도 손절을 해야 한다. 아니야, 나는 견딜 수 있다. 하는 거죠. 당연히 손절은 있는 게 좋지만은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버티기를 하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로 하루에 한 계약 단타 대응을 한다면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이상 잘 안 나와요. 어지간히 추격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4포인트거든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게. 그죠? 우리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대응하면서 그죠? 항상 막 찌질하고 얼마 안 움직이고 변동도 작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당일 단타로는 사실 크게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 거예요. 계약수가 늘어나서 문제인 거지. 해외 선물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작은 편이고요. 그럼 이제 미니 나스닥은 아까 뭐 3개월치로 따지자면 뭐 3,700포인트가 움직였지만은 하루에는 어느 정도 될지 계산을 해보면은 한 7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윙하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중에서도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가를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각 선물의 변동이 다 다르죠. 오일의 변동이 다르고 골드의 변동이 다르고 나스닥의 변동이 다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대응할 때 상품별로 전략을 다르게 짤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스윙 대응을 할 때는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최대 손실 금액이라는 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으로 하면 10분의 1이니까 3개월 스윙 하더라도 900만 원인 거죠. 미니 나스닥으로 하면 9,500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 결정해 나가면 돼요. 자, 우리가 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죠. 투자자들마다 모두 자본금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본금에 맞춘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카피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10억을 가지고 대응할 거고 누군가는 3천만 원 가지고 대응을 할 건데 당연히 똑같은 매매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그릇과 자본금에 맞춰서 매매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 투자를 사실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짜고 나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안전하고요. 실전에서 우리가 이걸 부딪히면서 배우려면은 손실나는 금액이 너무 커지고 시장에 갖다 주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내가 꼭 겪어보고 나서야 마이너스 700만 원이 하루 만에 나온다는 걸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모의 투자를 활용하시거나 모의 투자가 싫다면 마이크로 상품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를 꼭 사전에 알아보고 전략을 짜서 대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각자 돈이 다르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내 돈에 맞춰서 전략을 짜보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변동에 너무 많은 돈을 시장에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안전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